안녕하세요. 자, 독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강좌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좌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강하신 이 강좌의 특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JBT 1인자의 노하우를 집약했다. 자, 그래서 JBT 시험을 제가 맨 처음 본 건 97년도 정도입니다. 아마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총 응시 횟수만 지금 기록은 JBT 시험은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 아마 2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한 100회 이상은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강의를 14년 정도째 계속 JBT 쪽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표현들이라든지 최신 유형 이런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다 직접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출 유형과 단어를 완벽하게 분석해 드린다. 자, 그래서 기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강의에서는 이 단어가 기출입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통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시험을 보지 않고는 이 단어가 시험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시험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달 보기 때문에 그달 나왔던 기출 단어나 표현들을 모두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단어는 몇 년 전에 한자를 찾는 문제로 나왔다. 이 단어는 발음 문제로 나왔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시면 그런 기출 단어들은 반드시 또 시험에 다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다음 최신의 출제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매달 시험에 응시를 하다 보니 최신 경향은 누구보다도 많이 분석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강의를 통해서 다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 점수를 위한 엑기스만 담았다. 자, 이 독해 부분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 이제 복합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건데 이 난이도로 보면 거의 최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 점수가 500점대 후반 600점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왜? 상대평가입니다. JBT는. 여러분들 수준의 사람이 틀리면 여러분들도 같이 틀리면 점수 변동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전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990점, 만점이라든지 900점 이상을 노린다 그러면 복합 동사라든지 의성, 의태어 이런 부분도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만 지금의 목표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고득점을 위해서 나중에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 목표 점수에 딱 필요한 부분만 제가 모아서 따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가 이제 주요 어휘 및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실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나 표현들을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휘 및 표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핵심 표현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문법, 표현이나 문법 부분을 따로 다시 한번 예문을 통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교재에 있는 실전 문제입니다만 자, 그래서 이 실전 문제 부분에서는 모든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다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보시면서 또 메모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이제 고수의 노하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핵심 표현 및 문법에서 다루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실제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로 응용 문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만 강좌를 통해서 이 강의에서 등장했던 모든 단어들을 각 강의 끝나는 부분에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발음 문제는 어떤 부분을 공부하십시오. 한자 찾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리 단계에서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런 부분은 실제 시험에 적용을 해보시면 단기간에 점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강의를 먼저 무작정 보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나왔던 이 어휘라든지 문법,
물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다 기출이라든지 체크를 해드립니다. 강의에서 요 단어는 기출입니다. 기출입니다. 외우십시오. 다 체크를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수의 노하우로 출제 유형,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쪽 문법이라든지 표현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나왔던 표현은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기 때문에 또다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강의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득점을 위한 요령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점수는 500점대 후반 600점일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 다음 강의, 여러 강의가 있습니다만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700점, 800점, 900점까지 그래서 목표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요령입니다. 그래서 이 요령이란 것, 이 요령도 반드시 실력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파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실제 시험에 또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수강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일단 600점 이상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점대 후반은 충분하고 그 다음 600점 더 이상 700점대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잘 메모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JLPT 시험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JPT라는 시험이 있고 일본의 큰 시험 두 가지 JLPT가 있습니다만 이 JLPT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N1에 나오는 표현들만 출제됩니다. 하지만 JPT는 N1부터 N5까지 모든 영역이 다 출제가 되죠. 기본적으로 출제 범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JPT 강좌를 통해서 JLPT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나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은 JLPT를 따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JLPT N1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JLPT 쪽이 범위가 없다 보니까 모든 영역을 다 다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JLPT 쪽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겁니다. 다음에 일본은 최상급 문법의 체계가 잡힌다. 그래서 이 JLPT 쪽에 이제 문법 파트가 따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법들이 JPT 쪽에도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를 통해서 최상급 문법 N1, N2에 나오는 문법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니까 강의를 통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고득점을 위한 팁. 그럼 독해 쪽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메모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겠습니다만 독해 시작이 이제 파트 5가 되겠죠. 흔히 정답 찾기라고 합니다. 자, 이 정답 찾기는 발음 문제. 자, 메모하십시오. 발음 문제가 매 시험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7문제 나옵니다. 다음 한자 찾는 문제 3문제가 나옵니다. 발음 문제 7문제, 한자 찾는 문제 3문제. 결국 여러분들이 한자라든지 읽을 수만 있으면 맞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7문제, 3문제 합쳐서 10문제입니다만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1분 이내에 푸셔야 됩니다. 속으로 그렇죠. 네가 풀어봐. 저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1분 이내에 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밑줄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왜? 묻는 게 발음이나 한자이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밑줄 부분만 보시면 충분히 1분 안에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같은 의미를 찾는 문제가 6문제 나옵니다. 일단 같은 용법 찾는 문제 4문제. 자, 이렇게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은 발음 7문제, 한자 찾는 문제 3문제, 같은 의미 찾는 문제 6문제, 같은 용법 찾는 문제 4문제인데 자, 적어도 이걸 여러분들이 5분 정도 안에는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5분 안에 푸시려면 발음이나 한자 찾는 문제는 해석하지 마시고 같은 의미 찾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줄 부분에 모르시겠으면 하나씩 대입하시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일단 같은 용법 찾는 문제, 형태가 동일한 거 찾으시면 100%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다음 시험에 20점 이상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 자, 예를 들어 모노다 이런 게 이제 용법 구분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모노의 밑줄입니다. 같은 용법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택지에서 앞에 땅이 와 있고 모노다로 되어 있는 거 똑같이 생긴 걸 찾으면 바로 정답이 됩니다. 형태가 동일하면 용법이 동일하다. 이게 아주 큰 중요한 요령이 되겠죠.
그래서 파트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20문제 중에 17문제, 18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발음 한자 읽지 마시고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같은 의미의 변화 모르겠으면 보기를 하나씩 대입. 다음 용법 구분은 같은 용법 찾는 문제는 형태 동일한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푸시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파트 6이 되겠죠. 5문 정정입니다만 5문 정정은 A, B, C, D에서 틀린 부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용이죠, 결국. 오용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입니다. 왜? 활용을 하죠. 다음에 자동사니 타동사니 나누어집니다. 또 진행이니 상태니, 다음 쏘다, 요다 이런 조동사들이 또 동사에 붙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령을 알려드리면 이 오문정정에서는 모를 경우입니다. 무작정 찍지 마시고 모를 경우에는 동사 찾으시면 정답입니다. 왜? 그만큼 오용이 많이 나는 품사가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D를 따져보시고 도저히 답이 안 보인다. 동사가 A, B, C, D 어디에 있냐 찍으시면 거의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도 팁으로 하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파트 7이 공란 배우기라 그래서 공란에 들어갈 문법이나 어휘를 찾는 문제입니다. 총 30문제가 출제됩니다만 공란 배우기는 공란 뒤에 한 단어 보시면 거의 90% 이상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모든 문제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란 뒤에 한 단어 보시고 빨리빨리 정답을 찾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지막 파트가 파트 8이죠. 뭐죠? 독해 지문이 있습니다. 이 파트 8은 지문이 총 8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문제짜리가 6개, 3문제짜리 2개에서 매 시험 8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시간을 줄이셔야지만 실제 이 독해 지문을 풀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시려면 어떻게? 공란 뒤에 한 단어 보시면 거의 다 정답이 나오니까 공란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독해 쪽 파트 5, 6, 7, 8 팁을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건 뭐 하나 예에 지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이고 엑기스 팁은 실제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